김정은 위원장 국회에 오라고 우리가 불러야 된다고 봅니다. 보수도 새 시대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무언가 변화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우리 한국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예. 우리도 한반도 평화 체제가 필요하다라고 예.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니시에이트를 쥐고 해야 되는데 또 옛 안철수계이자 통합신당준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근식 경남대 교수를 서울 송파구 병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분권형 이원 집정부제 개헌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헌을 고리로 해서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을 모으고 있다 이런 얘기도 물론 듣고 있습니다만은 혹시 그것이 내각제 개헌이라면 내각제 개헌으로 가면 총선 출마는 하셔야 되겠네요.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죠. 권한 축소연 대통령제 또는 이원 집정부제 두 가지 가능성 모두를 저는 열어놓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가든지 국회의 권한은 지금보다 커진다. 우리 새보수당은 김형호 독립공관위를 흔들려는 그 어떤 시도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총선 압승을 토대로 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환기정의 연구원 김미영 원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VON 뉴스 대표로 있고, 그리고 제가 법치와 자유민주연대 사무총장, 이 세 가지 제 직함은 사실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 세 가지 직함을 모두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하고 있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이 시기를 거대한 전환기로 보고 이 전환기를 평화롭게 이행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그 방법론으로서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특별히 현재 한국의 모든 언론들이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제가 대한 언론으로서 이 VON 뉴스를 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서 저 자신을 조금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방송을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가 어쩌면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국이 참 침울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동안 우리가 다음 총선을 또 준비하는 그런 많은 움직임들이 같이 있는데, 특별히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미래통합당의 공천을 보면서 어쩌면 한국이 또 한 번의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마음이 무겁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제가 이 방송을 한다고 해서 제가 얼마나 이 공천 하시는 분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이 있으면은 당사 앞에서 데모라도 하고 싶습니다. 통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기만한 소리지만 마치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오늘 이 얘기는 꼭 해야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재인 정권보다 더 무서운 세력이 보수당에 잠입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지금 공천을 진행하고 있는 분들의 입장을 제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발표가 되는 것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잡히는 것이 있습니다. 친박은 곤란하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예외에 해당되는 분도 있지만은 어쨌든 지금까지 공천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친박으로 분류될 수 있지는 않는 사람, 이 정도? 제 눈에 그렇게 보입니다. 친박이 무엇입니까? 친박이란 무엇입니까? 친박은 안 되는데 주사파는 됩니까? 송파병에 이번에 공천이 된 그
김건식이라는 분은 제가 20년 전부터 잘 알고 있지만은 이분은 햇볕 정책의 전도사입니다. 단 한 번도 어떤 경우에도 연평해전이 있고 천안함이 있고 어떤 경우에도 뭐 아니면은 북한에서 그 임진강 그 방류한 사건이라든지 각종 사건들이 있지만은 단 한 차례도 북한 편이 아닌 적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평화라고 부릅니다. 북한의 악행을 용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평화라는 개념, 저희는 이 개념과 지금 투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장 유명한 햇볕 정책 전도사를 고민 없이 전략 공천을 했죠. 친박은 안 되고 주사파는 됩니까? 그러면 보수란 무엇입니까? 여기서 잠깐 미래통합당의 지금 공천위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대의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해서 찬성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사건에서 유승민계, 안철수계가 보수의 색깔은 갖고 있지만 실패로 돌아가겠습니다. 지방선거도 실패하겠고 대선도 실패하겠습니다. 하나가 되었으면 문재인 당선이라든지 더불어민주당 독주가 없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이번에는 유승민계와 안철수계가 방해 세력이 되는 것은 곤란하겠다. 방해 세력이 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당연히 통합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단독으로 뭐 승리할 수 있는데 왜 통합을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선거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거연대라고 할 수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산술적인 선거연대가 아닙니다. 이 선거연대를 하고 통합판을 펼 때 아주 기묘한 얘기를 했어요.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보수. 새집을 짓자. 보수의 새집을 짓자. 그리고 공천위원회 위원장이 김문수 전 경기지사로 압도적으로 이렇게 합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바꿔버렸어요. 김영호 전 국회의장으로. 사정을 들어보니 조경태, 신보라 등이 강력하게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을 밀었답니다. 공천위원장. 이번에 김종인 위원장에게 한번 맡겨보자. 선거 전문가 아니냐. 그래서 김종인 안을 황 대표가 반대해서 베트남에 가 있는 김영호 공천위원장을 모셔왔다고 합니다. 김영호 공천위원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탄핵 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빨리 하야하라고 주장하신 분이죠. 질서 있는 하야. 어떻게 하면 질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탄핵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 눈높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언론이 완전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선전선동당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탄핵으로부터 3년이 지난 그리고 엄청난 국가 변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직도 깨달음이 없다면 한국은 완전히 희망이 없습니다. 보수에도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체제 탄핵이었습니다. 이념 탄핵이고 가치 탄핵이었습니다. 법적으로 탄핵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은 김무성 의원이 갖고 있었지만 탄핵을 드라이브하고 준비하고
성사시키는 가장 큰 주력 세력은 사실은 주사파였습니다. 범주사파. 사람들이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주사파는 공산주의 세력입니다. 1948년 국가를 만들 때 존재했던 그 공산주의 세력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 공산주의 세력, 주사파 세력이 소위 내각제 세력과 손을 잡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표 한 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각제, 대통령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각제에 대한 표현은 뭐 책임 총리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원 집정부제, 순수 내각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원 집정부제라는 것은 프랑스식을 말하는 것이고 순수 내각제라는 것은 독일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 총리제라는 것은 뭐 가령 뭐 인도 같은 그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나라가 있겠죠. 내각제, 이 내각제가 있고 그리고 대통령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때 뭐 단임으로 할까, 중임으로 할까, 연임으로 할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내각제냐 대통령제냐 이런 의견은 허용이 되는 의견입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지금 주사파들은 무엇을 지지한다고 생각합니까? 내각제일까요? 대통령제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사파는 내각제든 대통령제든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에 희망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주사파는 너무나 달콤하게 잘 속입니다. 너무나 달콤하게 잘 속입니다. 기가 막히게 잘 속입니다. 그래서 그냥 속고 있습니다. 주사파들은 굳이 택하라고 한다면은 뭐 내각제를 좀 더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주사파들이 생각하는 정부 형태는 중국식 일당 독재나 북한식 1인 독재에 가깝습니다. 특히 북한식 1인 독재까지 긍정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지금 하태경 뭐 제일 앞에 나왔는데 김정은을 뭐 국회로 불러야 된다. 이 사람이 도대체 제정신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부를 수 있으면 부를 수 있죠. 부를 수 없습니다. 그 정도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김건식 끝도 없이 핵을 개발하든 말든 무조건 퍼주는 햇볕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평생 주장해왔습니다. 지금 60이 다 돼가는데 어째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죠? 저는 한국 보수, 우익, 뭐 자유우파인가요? 그 사람들은 다 망하고 나라가 다 무너져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정말 얼빠진 존재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소위 우파들이 주사파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정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태경이 이기겠습니까? 공천위원장 이제 자기 입맛에 어느 정도 맞춰놨다. 그리고 김세연, 우리가 얘기를 넣어볼 수 있는 김세연 등 공천위원도 입맛에 맞춰놨다. 이거 절대 손대지 마. 이거 손대면 가만히 안 있어. 하태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꼼짝 못하고 손대지 못하고 있어요. 한기원 대표님 지금 뭐 하고 계신 겁니까?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피를 흘렸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이 한교안 체제입니다. 이 정도는 배신이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주사파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까? 물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계관이 어떤 것일까요?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하는데 제 얘기가 틀리면 틀리다고 말하십시오. 뒤에서 쑥덕공론하지 마세요. 정식으로 저한테 말하십시오. 저는 근거를 갖고 많은 녹음 파일들도 있고 책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미 연구한 것도 많이 있고 이번에 도태우 변호사님의 강연을 제가 이렇게 제가 운영하는 출판사의 책도 만들었어요. 저는 근거를 갖고 말하는데 왜 뒤에서 쑥덕공론만 하고 정식으로 반론하지 않습니까? 네, 이 자리에서 말하겠습니다. 이 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사파들은 기본적으로 정부 형태나 권력 구조를 자유민주주의식 내각제나 대통령제로 이상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일시적인 단계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1945년 해방 직후에 박헌영 조선공산당의 당수였던 박헌영조차도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8월 태제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르주아 혁명, 민주주의 혁명이 바로 내각제입니다. 내각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각종 뭐 노동자, 인테리, 지주 다 이렇게 대표를 뽑아서 이 단계를 거쳐서 공산당으로 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보수당에서 미래통합당에서 주사파들이 통합판을 깐 것까지는 봐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천을 그러니까 통합판 우리가 깔았으니까 공천 좌지우지할 테니까 태극기 세력 다 나가라. 니네는 극우잖아.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1948년에 나라를 만들 때 헌법을 기초할 때 내각제로 기초한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유진호 아니죠. 유진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헌법기초위원 전원이 30명 전원이 내각제를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이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일 의원 내각제 초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헌법으로 채택된다면 이 헌법 하에서는 어떠한 지위에도 침하지 않고 민간에 남아서 나는 반내각제 국민운동을 하겠다. 1948년 6월 21일 국회의원이 뽑히고 나서 이제 헌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뭐 정치적 협박이라는 표현까지 들었습니다. 엄청난 반항을 했죠. 나 대통령 안 할 거야. 나 민간에 남아서 반내각제 운동을 할 거야. 여러분 1948년 6월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한 것이 이승만의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입장으로 계속해서 내각제를 주장하고 대통령제를 흔드는 세력이 48년 7월 17일에 헌법이 통과되고 나서도 지금까지도 계속 있는 현상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김무성 의원입니다. 김무성 의원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948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나 내각제 하면은 나 대통령 안 하고 반대운동 할 거야 라고 했던 이 말을 지금도 이해 못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해하고 계세요? 이해 못하고 계세요? 이해 못하면 당신은 보수당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난 70년 북한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봤습니다. 그 이후에 6.25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한미 동맹을 통해서 강력한 안보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승리했고 성공했어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내각제가 됐으면 그 불안한 정정 속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나라 차지했습니다. 아직도 그거 못 보고 계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70년 지났고 지금은 민주주의가 상당히 발전했으니까 지금은 정정도 상당히 안정돼 있고 뭐 공산주의도 거의 망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내각제 하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재임기에 있었던 사드 배치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그리고 6차 핵실험이 있었어요.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분들이 당장 인질로 잡혀갈 수도 있어요.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자기 권력만 가지면 장땡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1948년 6월에 이승만 대통령의 저 결단이 지금도 사리 사욕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치하시면 안 됩니다. 이 한반도에는 그렇게 아주 편안하고 기족적이고 멋진 그런 사람들이 정치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 한반도는 지난 70년 내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야만을 다루는 그런 인류 역사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가장 지독한 냉전이 아직도 존재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 심각한 현실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고 지금도 자기 권력하고 계십니까? 김무성 의원님, 지금도 탄핵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탄핵 배후에서 움직였던 그 무슨 공산주의 세력들, 주사파 세력 지금 모르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 주사파가 어떤지 제가 실체를 알려드리죠. 주사파는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민중당에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주사파 주력들은 지금 전부 당신의 그 보수당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김영한, 하태경 주사파 아닙니까? 주사파 아닌데 어떻게 김정은에 대해서 저렇게 옹호할 수가 있어요? 주사파 아닌데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을 저런 식으로 탄핵시키고 감옥에 넣을 수가 있어요? 주사파 중에서 지금 구통진당 계열, 이석기, 이상교 이 사람들 힘을 잃었어요. 이정희 다 힘을 잃었어요. 민주당이 지금 있지만은 지금도 무슨 노조에 남아있지만은 정치 세력으로서는 별로 희망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청와대에도 많이 가 있지만은 입 잘못 열었다가 계속 당하지 않습니까? 내 범민주당 계열, 내 임종석, 이인영 뭐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어요. 우상호 등등. 이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정권 차지하고 자기들 생각하는 거 다 해봤어요. 뭐 평화협정도 한번 시도해봤고, 김정은 그 트럼프 만나게 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평화체제 만들겠다고 해봤어요. 그리고 계속 강경화 외무부 장관 시켜서 뭐 연내 종전선언 계속 시키려고 했어요. 네, 좋습니다. 종전선언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태경 씨가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종전선언하고 주한미군 철수하고 상관도 없는데 왜 자꾸 보수당에서는 자유한국당에서는 종전선언을 반대하냐? 정말 미치광이처럼 말했어요. 이게 보수입니까? 종전선언은 유엔사 해체입니다. 유엔사 해체는 주한미군 철수랑 같은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유엔사 해체하고 주한미군 훈련을 못하게 한다. 이게 바로 지금 범민주당 계열의 주사파들이 아예 문서로 만들어 놓고 그 문서를 갖고 중국 가서 상의를 하고 그걸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발표했던 사람이 지금 통일부 장관입니다. 하태경 씨 그거 지지하고 있어요. 지금 하태경 씨가 그런 정신 상태를 그대로 갖고 지금 보수당에 들어와서 통합판을 깔았다고 지금 권력 내놓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주사파가 자유민주주의 세력입니까? 왜 이런 거 안 물어보죠? 아무리 우파가 바보지만 계속 이렇게 당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엇을 탄핵한 것입니까? 국정농단? 뭐가 농단됐습니까? 농단된 국정이 뭐예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유승민 씨, 유승민 의원님. 당신 생각하는 국정농단이라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권 좀 나눠주지 않은 것입니까? 인사권 중에 몇 개나 농단된 것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몇 개 안 보이는데요. 농단도 아니에요. 그 정도는.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완전한 농단이죠. 전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뭐 아무 데나 가지 않습니까? 언론사 기자 출신들이 뭐 아무 데나 가고 있지 않아요? 이런 게 농단이죠. 박근혜 대통령 때 한 사람 한 사람 뽑을 때 다 물어보고 다녔어요. 저한테도 물어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유승민, 김무성 등등 국회, 나경원 포함이죠. 이해운, 삐진 사람들.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권 나눠주지 않은 것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까?
그것 말고도 화가 난 건 많이 있겠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목숨 걸고 보호하고 있었던 공화당 국회의원들, 의원들 미국에서 그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예뻐서 그렇게 옹호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무엇을 반대하는지 알기 때문이죠. 지금 미국에서도 역시 미국의 가치를 두고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잘나신 보수당 국회의원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좋습니다. 권력 나눠지지 않은 것 때문에 삐질 수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너무 아부하지 않았죠. 아부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정치를 좀 하셔야 되는 것도 사실이죠. 그 영역이 없죠. 그렇다고 탄핵을 시킵니까? 지금도 마음이 편하세요?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 태극기 세력, 극우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6월에 주장했던 것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의원 내각제가 채택된다면 나는 대통령 안 할 것이다. 민간에 남아서 반내각제 국민운동을 하겠다. 이때 내각제 했으면 공산화되는 겁니다. 공산화되는 거예요. 물론 내각제라는 것이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군국주의를 했던 나라들에서 1인 독재를 막는데 아주 크게 사용된 건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효율적인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제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 정도에서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제도예요. 중남미의 대통령제, 심지어 뭐 중남미에서도 그 여성 대통령이 최근에 탄핵이 됐죠. 브라질에서. 대통령제라는 것이 미국 정도만 제대로 돌아간다. 그 당시 유진호 그 헌법기초위원도 말하신 거예요. 중남미 정도 봐라. 중남미 늘 쿠데타나 일어나지. 정부하고 국회하고 그 싸움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느냐. 의원 내각제에서 내각 불신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또 국회를 해산할 수 있고 불신임을 서로 견제해야지 가능하다. 이게 바로 이론입니다. 이게 멋진 민주주의 이론이에요. 이런 이론 가능하죠. 누가 말 못합니까? 하지만 미국이 왜 대통령제를 택합니까? 미국의 대통령제라는 것은 사실은 전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뭐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인사권 포함해서. 하지만 미국 대통령이 전쟁을 할 수 있죠. 아주 뭐 돈이 많이 드는 큰 전쟁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교전 상태에 그때그때 행정 명령 정도로도 군사를 파견할 수 있는 게 미국 대통령입니다. 지금 한국이 왜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대통령제가 채택됐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전쟁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은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전쟁을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머리 위에 중국을 이고 있어요. 북한을 이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게 좀 간단한 현실로 보이십니까? 지금 그렇게 평화로우십니까? 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그 지난 재임기가 상당히 정책들이 좋았어요.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이 다 살아났고 경제도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대북 정책도 상당히 합리적이었어요. 근데 그 박 대통령의 정책이 뭐가 그렇게 크게 문제라고 탄핵을 시켜버려요? 국민정서법 얘기하실 것입니까? 최순실? 지금 조선시대입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상황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무성 의원님 지금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당시에 탄핵 당시에 내각제 드라이브 하기 위해서 정말 이건 정치 쇼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와서 상징적인 대통령을 상징적인 뭐 왕은 없으니까요. 상징적인 존재로 만들고 실권 갖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안철수 대통령 만들어주겠다. 약속한 거 아닙니까?
안철수 대통령 만들어줄 테니까 3년만 하고 나가라. 그리고 우리는 이번 총선이죠. 이번 총선할 때 내각제 개헌해서 이번 총선할 때부터 수상 뽑겠다. 그런 아이디어 낸 거 다 사실이잖아요. 다 자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준표 의원 잠깐 대표로 기용했다가 내각제 합의하고 안철수 밀어주고 3년짜리 대통령 만들어서 나가게 하고 뭐 이런 식의 생각한 거 아닙니까?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시간이 있으면 다음번에도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각제 꼼수 쓰려고 이상한 졸속 탄핵한 것 이제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엄혹한 한반도 상황에서 내각제가 그렇게 급하십니까? 저희가 오늘 제목을 주사파와 웰빙 셀럽의 콜라보라고 씁니다. 콜라보레이션, 협업. 김무성 의원님 탈당하셔가지고 주사파들과 합해서 바른정당 만드셨죠? 홍준표 의원이 겨우 대선 완주에서 당 지켜놓고 나니까 다시 들어오셨죠? 양심 있는 일입니까? 저는 김무성 의원의 그 안을 졸속 내각제 박지원, 안철수 손잡고 졸속 내각제 해서 헌정체제 무너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태극기 정치 세력화, 태극기를 든 사람들을 모두 총글격해서 일단 자유한국당에 홍준표 의원이 완주하게 만들어야 된다. 당선되든 안 되든 일단 자유한국당 체제는 지켜놔야 된다. 그래야지 헌법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을 그때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자유민주에서 자유 삭제한다는 것은 국가보안법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반공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공산주의를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대낮에 나라가 도둑 맞을 뻔했어요. 그렇게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일이라도 반성하십니까? 지금 안철수, 박지원이 모두 보수로 보이세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 세력이 좋아요. 안철수가 여당이 됐다고 합시다. 대통령이 됐다 칩시다. 그 당시에. 그리고 문재인 야당이 있다 칩시다. 둘이 헌법 바꾸면 자유민주주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강범위하게 일어나서 헌정을 지킨 것 아닙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반성 없으세요? 도와준 것도 있으세요? 제가 여기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당신이 한 짓이라는 것은 결국 박근혜 탈당시켜가지고 겨우 지켜놓은 자유한국당 내 거야 라고 선언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때도 똑같이 협박입니다. 이 말 안 들어주면 또 꼬장 부릴 거야?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나라가 구설치게 하는 장난감입니까? 당신들 지금 유승민 씨, 김무성 씨 나라 갖고 장난치세요? 당신들을 움직이고 있는 세력은 주사파라고요. 주사파에 대해서 아세요?